어항을 놓는 이 물생활이라는 취미는 단순히 물고기만 키우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닌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보거나 밥을 먹거나 어종의 특정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관상 목적의 어항 세팅. 때론 키우던 물고기가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아서 관상보다는 어항 수질 관리 및 치어의 성장에 초점을 둔 어항 세팅도 있고요. 수초를 재배하기도 하며 수족관에서 사온 혹은 뒷동산에서 주운 나무나 돌 따위로 어항을 꾸미는 조금 더 예술 분야로 뻗어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모든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 어항 물갈이, 즉 어항관리법을 크롭이 없는 고화질 4K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캐논 M6 마크2와 함께하는 시리즈 중 첫 번째 영상에서 꾸몄던 돌과 수초를 이용한 어항 꾸미기 기억하시죠? 지금 모습을 보면 그때보다 수초가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딱 봐도 곳곳에 이끼가 껴있고 수초 또한 모습이 제각각이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항 물갈이 겸 수초도 자르고 여과기도 청소해볼 거예요. 물을 간다는 것은 수조 내 영양분이 과할 때 하기도 하고 생물의 수가 많아 사료 급여량이 많고 배설물도 많아서 빠르게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 등에 하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과 영양 밸런스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어항은 생물이 많지 않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린 열대어가 있는데요. 이 작은 친구들을 위해 넣은 생먹이와 일시적으로 pH를 높인 탓에 발생한 영양 불균형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청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소를 도와줄 도구를 소개할게요. 벽면 이끼를 손쉽게 제거해주는 스크래퍼, 수초 실리콘 부분과 물때, 그리고 섬세한 청소가 가능케 해주는 칫솔, 수초 정리를 도와줄 수초용 곶가위, 염소가 제거된 물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정수 필터, 도구라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외부 여과기 청소를 쉽게 만들어주는 더블탭, 방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멀어서 꼭 필요한 호스와 물을 빼주는 사이펀. 자, 청소에 앞서 여과기와 히터 스위치를 꺼줘야 합니다. 여과기는 분진을 일으킬 수 있고 히터는 전체가 물 밖으로 나오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꺼져야 합니다. 꼭이요. 화장실 수도에 연결된 정수 필터에 호스를 꽂고 방에 있는 어항까지 끌어옵니다. 원활한 수초 트리밍과 청소를 위해서 물을 약간 빼주면서 사이펀을 수조에 걸어두고 스크래퍼로 유리 벽면을 밀어줍니다. 벽면을 밀고 일단은 수초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사이펀 빨대를 갖다 대서 자르자마자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대롱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흘러나오기도 해요. 보면 직선으로 된 가위가 아닌 굽어진 형태의 곶가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주로 바닥에 깔린 정경 수초를 트리밍하기에 좋습니다. 같은 높이로 맞추기 용이하고 자르고 있는 수초인 이 헤어글라스는 층을 내듯이 45도 정도로 잘라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곶가위로 편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초를 정리했다면 돌에 낀 이끼를 칫솔로 제거해봅시다. 돌을 빼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바닥에 깔린 소일이 무너지면서 흐트러질 수가 있어 가급적이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형적 영향을 덜 받는 위치의 돌이라면 빼서 닦아줘도 괜찮습니다. 칫솔로는 돌을 닦을 수도 있고 주로 수면에 끼는 물때를 제거할 수도 있고 입출수구를 간단히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입출수구를 깨끗이 청소할 거라 이건 따로 빼서 할게요. 외부 여과기 호스에 연결된 더블탭입니다. 여과기 본체와 입출수구 부분 사이에 연결되어 쉽게 해제한 후 화장실로 가서 깨끗이 청소할 수 있죠. 이건 청소솔로 닦으면 됩니다. 일단은 입출수구와 호스를 분리하고 청소솔로 각각을 청소합니다. 저와 같이 유리 입출수구를 쓰시는 분들은 청소 시 깨지지 않게 조심하며 하세요. 깨지면 다칠 수도 있고 제품을 다시 사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막 제거기 입수구 같은 경우엔 U자로 되어 있어 솔로도 청소가 힘든데요. 이건 락스에 담궜다 청소하면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일단은 냅뒀어요. 청소솔로 힘든 부분은 칫솔로 합니다. 그렇게 청소를 끝내고 깨끗해진 여과기 부품을 들고 체결합니다. 그 사이 물이 다 채워져서 바로 여과기와 히터를 틀어줍니다. 이렇게 환수를 끝마치고 나면 마치 수고에 대한 보상인 듯 수초는 엄청난 기세로 공기방울을 내뿜습니다. 수초를 잘랐기 때문에 자른 부분에서 올라오는 기포도 많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평소에 어항 바깥면에 튀는 물은 자국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남기는 지문과 다른 이물질들을 닦아줘야 비로소 청소가 끝났다 할 수 있습니다. 면이 거칠지 않은 극세사 타올로 수조를 닦습니다. 먼지가 잘 쌓이는 윗면도 잊지 않고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 수조엔 뚜껑을 달아뒀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겨울이라서 물이 너무 빨리 증발해서 얹었습니다. 효과는 일주일 뒤에 봤을 때 수위가 3mm 정도만 내려갔더라고요.
옆에 수조는 4cm 이상의 수유가 내려가서 도중에 물 보충을 해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혹시나 물 증발이 싫으신 분들은 뚜껑을 해두면 온도도 잘 유지되고 물 증발량도 낮으니까 해두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물론 조명의 밝기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마쳤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줘야 해서 귀찮고 힘들기도 하지만 내 어항이 보다 깨끗해지고 맑아지며 생물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환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엔 일이라고 생각했던 작업을 이제는 어항과 아이들을 보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청소를 귀찮은 노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즐기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수의 노예 3년차 김산책이었습니다.